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미주 해석입니다. 오늘은 셀시어스의 23년 3분기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컨퍼런스 콜 주요 수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뮬러 데이터에서는 에너지 드링크 미국 점유율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저번 분기에는 8.6% 점유를 했는데요. 이번 분기에는 10.5%까지 늘어나는 모습 보여줬죠. 클럽 매출은 31밀리언에서 68밀리언.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살짝 감소했습니다. 63밀리언이 됐고요. 아마존도 14밀리언에서 28밀리언까지 성장했는데 22밀리언까지 약간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점유율은 21.4%가 되면서 몬스터 에너지 18.6, 레드불 13%를 제친 1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몬스터 에너지가 57빌리언이고 셀시어스가 12빌리언입니다. 자, 그래서 리테일망에서 아마존만큼의 인기를 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앞으로 셀시어스가 몬스터 에너지를 능가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ACB 같은 경우는 인지도죠. 인지도는 95%까지 올라왔습니다. 셀시어스는 드디어 캐나다에 24년 1분기부터 진출하기로 했고요. LRB에 따른 모든 카테고리의 음료수에서는 셀시어스가 10위를 하는 기염을 통했죠. 사장인 존 프레들리는 3분기 385밀리언을 달성했고 특히 이번 분기 성장은 북미에서 107%나 성장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가능하였다라고 말했고요. 현재 미국에서 전체 에너지 카테고리 드링크에서는 10.5%의 점유율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셀시어스가 많이 성장했고 엄연히 셀시어스는 누가 봐도 좋은 기업이죠. 자, 그런데 클럽 매출 그리고 아까 아마존 매출도 마찬가지였죠. 클럽 매출은 63밀리언, 그래서 2분기 대비 살짝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마존 매출도 22.2밀리언으로 살짝 하락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점유율은 오히려 올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몬스터 에너지나 레드불도 아마존에서 2분기보다 3분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나 셀시어스의 주목할 점은 바로 펩시 유통 매출에서 이 푸드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는 매출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 푸드 서비스에서 나오는 매출은 전통적인 에너지 카테고리 영역에서 나오는 매출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셀시어스는 앞으로 일반 음료수 시장까지 점유율을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대학, 병원, 호텔, 식당 등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저니마크라는 2,0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푸드 서비스에 들어갔고요. 3,000개를 가진 던킨 도너츠에도 진출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푸드 서비스, 이 저시마크라는 거는 약간 서브웨이 느낌이 나는 이런 샌드위치를 파는 미국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뮬러 데이터에서 에너지 드링크 10.5%의 점유, 이것은 지난 10년간 이렇게 성장한 드링크 업체는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셀시어스 주가 상승이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ACV, 그러니까 셀시어스에 대한 인지도는 이제 95.6%로 셀시어스를 거의 대부분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4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펩시의 유통망을 통해서 캐나다에 진출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3에서 5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6개의 온수 제품을 출시했고요. 이 제품은 270mg의 카페인, 아미노산, 그리고 운동 활성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있죠. 마케팅 비용 비중은 23%에서 19.1%로 감소했죠. 그 이유는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마케팅의 비중이 감소한 것이고 이로 인한 순이익이 증가가 기대된다. 이런 G&A의 비율이 낮아지면 초인류 기업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 힘쓰는 언제쯤 이런 매출 증가에 따른 마케팅 비중의 선순환 효과가 일어날지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셀시어스는 매장당 제품 수가 모든 영역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선반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자, 플로리다에서 기존의 점유율이 17%였는데 지금은 24.1%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10%인 셀시어스가 최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지금 매출의 최소한 2배 이상은 성장할 룸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현재 아마존이 약 21%니까 지금 아마존의 상황과 거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자, 플로리다는 리오넬 메시 팀에 셀시어스가 지원을 했었죠. 자,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이번 플로리다에서 24.1%라는 높은 점유율 리오넬 메시가 당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셀시어스는 이번 분기에 200명 넘게 신규 채용했고 사장은 굉장히 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통해서 지역본부를 신설하고 그 지역의 홍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유통 라인을 강화하겠다는 게 셀시어스의 보관인 거죠. 그리고 11월 15일 주식 분할을 시행했죠. 그래서 주식이 3분할됐습니다. 또한 북미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도 그다지 열과 성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46% 증가하는 수치를 거두었죠. 자, 인벤토리는 199밀리언으로 46밀리언 증가했는데요. 확장된 유통망에 따라 그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벤토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셀시어스 유통은 어디까지 온 것인가? 몬스터와 레드불의 절반 정도 온 것인가? 라고 묻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매출을 봐도 이제 셀시어스가 북미 지역에서는 몬스터의 약 30% 정도 온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미국만 따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몬스터의 약 50% 정도 따라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셀시어스의 편의점 점유율은 20% 이하인 것 같은데, 자, 뱅크. 예전에 펩시가 셀시어스 이전에 뱅크를 선택했었죠. 그때는 편의점 매출이 20%를 넘겼었다. 그런데 지금 셀시어스의 편의점 비중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사장은, 자, 몬스터와 레드불은 이 업계의 리더이고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절반 정도 왔다 라고 보고 있지 않고 이제 시작하는 거다. 실질적으로 에너지 드링크는 편의점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셀시어스는 여태까지 클럽 매출 그리고 DSR 매출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펩시 라인을 타고 간다면은 충분히 미국에서 몬스터 이상의 매출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는 몬스터와 레드불이 갖고 있는 모든 유통망에 진출하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덜 진출한 걸 알 수 있고요. 자, 코스트코를 보면 2분기보다 매출이 작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는데,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6월 11일과 12일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한 할인 판매 극대화가 Q3 매출이 작아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코스트코나 샘스클럽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2분기 때 이미 많은 물량을 주문했기 때문에 이미 2분기에 반영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3분기에 클럽 매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이게 침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23년 셀시어스 리테일러 이 선반의 점유율 전망은 어떠한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이 리테일러들은 벌써 내년에 선반 비중을 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SKU가 2개에서 3개였는데 이제 4개로 늘리는 것으로 확정했다라고 셀시어스에게 알려줬고요. 24년 리셋을 대비해서 거의 모든 리테일들이 우리와 협상을 마친 상태다. 그래서 24년이 더더욱 기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24년 우리는 더욱더 확장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리테일러들이 제품 수를 늘리고 투입될 매장 수들을 더 확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펩시와 겨우 1년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 4월 얼마나 더 추가적인 확장이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는 지금 가늠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3, 4월쯤이면 펩시가 얼마나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줄지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캐나다 진출은 4분기 매출에 반영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진척되고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지금 캐나다는 4곳의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이고 이것이 성장의 씨앗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4개의 본부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유통과 마케팅에 힘을 쓰겠다. 캐나다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4분기에 실적에 반영되는 건 좀 어렵다. 내년 1분기도 솔직히 매출면에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캐나다도 24년 2분기 혹은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자, 해외 확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나라에 갈 것인지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많은 기회가 있고 이 유통망은 펩시의 유통망을 우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캐나다에 집중하고 있고 아직 더 많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헬스를 좋아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정말 지대한 관심이 있죠. 자, 인모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었는데 셀시어스는 좀 우리나라를 너무 관가하는 것 같아요. 벌써 우리나라 편의점에도 제품이 한두 개씩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광고를 하고 판매망을 구축하는 그런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푸드 매장에 진출했는데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펩시의 매출의 10% 정도가 푸드 매장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반응이 괜찮다는 것이죠. 자, 다른 에너지 드링크들은 밥 먹으면서 먹는 게 아니다. 그런데 셀시어스는 콜라, 커피처럼 즐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펩시는 이쪽에서 셀시어스 굉장히 다른 모습을 발견했고 마치 소프트 드링크처럼 셀시어스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료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펩시는 이쪽에 영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완전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던킨 도넛에서는 이미 한 개 오렌지 플레이버 제품을 들어가기로 했고 이 던킨 도넛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셀시어스 홍보 효과가 상당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한 샌드위치 매장에는 3개의 제품이 들어간다. 그리고 펩시는 대학, 병원, 호텔에 집중하고 있고 이게 정말로 성장한다면 당연히 몬스터와 레드불을 이제는 앞서는 것이죠. 지난 셀시어스의 성장을 지원했던 이 쿨러, 냉장고 확장 계획을 물어봤는데요. 쿨러는 올해 15,000개를 설치할 것이고 이번 4분기 때는 약 3,000개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질문인 거죠. 앞으로 이 정도 속도로 셀시어스가 성장할 수 있겠는가? 라고 봤을 때 지금 에너지 드링크 카테고리로 봤을 때 대략 미국에서는 한 50% 정도 몬스터 에너지에 다가간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하지만 이 푸드 서비스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북미에서 에너지 드링크로 10%를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몬스터, 레드불 외에 그 어떤 기업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라는 거죠. 엄청난 수치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성장성은 가구별 침투율을 보면 셀시어스가 11% 침투가 돼 있었는데 약 25% 상승했다는 거죠. 아직 엄청나게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가구별 침투율로 보면 셀시어스가 아직 4배 이상 미국에서 성장할 룸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에너지 드링크로만 봤을 때는 2배 정도 성장할 룸이 있고 이 음식 서비스 분야에서 펩시와 어떻게 더 확장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로리다 마케팅 효과를 보라. 유통이 확대되고 선반이 확대되고 펩시하고 협업해서 전혀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 우리는 굉장히 밝은 미래를 확신하지만 실적,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라고 해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확신을 상당히 가지고 있죠. 다음 질문은 그러니까 식당에서 차 마시고 음료 마시는 것을 셀시어스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자, 주문 중심의 식당에서는 우리가 역할이 없다. 그러나 좀 더 데이터가 모여야겠지만 현재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셀시어스를 음식과 먹으면서 주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 음료를 뛰어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현상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던킨 도너츠가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회사가 바보라서 에너지 드링크를 매장에 진열해 놓는 게 아니죠. 지금 셀시어스는 건강음료, 다이어트 음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던킨 도너츠에 진출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맥도날드, KFC, 버거킹 이런 곳에 진출하게 되면 셀시어스 매출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샌드위치와 셀시어스, 미트볼과 셀시어스 이런 소규모 판매 매장에서 이렇게 같이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아직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LRB라는 데이터에 따르면 모든 음료에서 셀시어스는 지금 미국에서 10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4분기 이 계절적인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되는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전통적으로 에너지 드링크는 4분기에 매출이 그렇게 좋진 않죠. 물론 셀시어스가 여태까지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매출이 4분기 때 감소한 건 20년도인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판매 대수는 그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매출 감소는 예상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수준이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매출 성장 대비 매출 감소가 크지 않기 때문에 3분기 매출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이 파우더 매출에 대해서 얘기해보지 않았는데 이 파우더 매출이 굉장히 큰 성장을 기대해도 될 정도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셀시어스의 컨퍼런스 콜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경영진들은 푸드 서비스 음료로서 셀시어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면 엄청난 기대감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0개, 3,000개나 되는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셀시어스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셀시어스를 단순히 몬스터 에너지 57빌리언과 비교할 게 아니고 푸드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코카콜라와 비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 정도까지 성장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셀시어스가 다음 분기 계절적인 영향을 받아서 매출 성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2분기, 3분기 매출 성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도 매출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지만 셀시어스의 주봉 차트를 보면 이 지점, 이 지점 이렇게 쌍봉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요. 확실히 올라갈 때 양쪽에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확실히 다지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액면 분할이 없었다면 사실은 60주선을 건드리는 밑에까지 하락했다가 가는 모습이 역사적으로 본다면 보통의 셀시어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액면 분할을 계기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셀시어스가 더 갈 수 있는 동력을 받으려면 해외 확장 그리고 푸드 음료수로서의 가능성 이것들이 증명돼야 다음 단계의 폭풍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